저희는 경북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온 나눠주고 도와주는 사람이란 뜻의 나도람 팀입니다. 저희는 오늘 건설 현장 위험 요소에 대한 해결 방안 제안이라는 주제로 신과 함께를 패러디한 명과 함께로 발표를 준비했는데요. 저는 명과 함께에서 저승차사 역할을 맡은 이경은입니다. 마대왕 역할을 맡은 최규민입니다. 저는 망자 1을 맡은 박진아입니다. 저는 망자 2 역할을 맡은 권구민입니다. 저는 망자 3을 맡은 저는 역할을 맡은 최예원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이크 수신부 위쪽을 좀 잘 잡아주세요. 밑에 쪽을 잡으면 네.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망자는 귀대역 재판을 통해 환생할 기회를 갖는다. 오늘 무술년 개월 병호일 건설 현장에서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는 망자 셋이 염라대왕 앞에 심판대에 섰다. 염라대왕님 나오십니다. 오늘도 억울하게 죽은 자가 많다지. 오늘의 망자는 누구냐? 대왕님, 오늘의 망자는 총 셋입니다. 모두 다 건설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자들입니다. 첫 번째 망자부터 들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곳에 오게 되었느냐? 닌하오, 대왕님, 저는 중국에서 온 비아오진워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여러 취업처를 알아보던 중 건설 현장에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려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렇게 저는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없이 건설 현장에 투입되게 되었죠. 저는 한국인들이 보호면을 착용하고 일을 하는 것을 보았지만 보호면을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지 몰라 보호면을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몰라 맨 얼굴로 일을 하다 용접에서 불똥이 눈에 튀었고 너무 아파 허둥거리다가 6층에서 떨어져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인 감독관들은 어떤 앱을 번역해서 저희에게 보여주고 그랬어요. 저도 그걸 보고 앱을 다운받았지만 언어 전환 기능이 없어서 도로 삭제하고 말았죠. 앱에는 다양한 편리한 기능들이 많아 보였지만 저는 그 기능들을 하나도 이용할 수가 없었어요. 억울하였겠군. 차사들은 변호를 시작하라. 염라대왕님, 이자와 같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돈을 벌기 위해 온 근로자는 142만 5천 명. 이 중 8만 5천 명이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이 필수적이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교육하는 곳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당연히 같은 직종 한국인들에 비해 교육이 미흡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아까 이자가 언급한 앱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한 위기탈출 안전보건이라는 앱으로 다국어 회화, 안전보건자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등 건설 현장에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어판이 부재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 편의를 누리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염라대왕님, 저희 나도란 변호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신규 앱을 출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앱? 네, 기존의 어플을 각각 영어와 중국어로 번역하여 출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번역을 하는 것뿐만은 아닙니다. 기존 앱에는 세이프 AR이라는 증강현실 기능이 있는데요. 저희 사자들은 이 기능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이 기능 대신 구직 정보를 알려주는 기능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이 한국에서도 어렵지 않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기존 앱의 응급처치 기능에서는 한국어 설명과 함께 그림을 제시하고 있지만 추가로 외국어 자막이 포함된 동영상을 첨부하여 이들의 이해를 도와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정책인 것 같구나.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이 망자는 살려보내도록 하겠다. 씨에 감사합니다. 자, 다음 망자는 누구냐? 어찌 이리 못 먹은 꼴인가? 아, 그런가요? 저는 공사 현장 노동자였던 권구민이라고 합니다. 지난 여름은 너무나 더웠고 일을 하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먹고 살려면 일해야지요. 그래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더워서 땀도 많이 나고 머리도 어지러운 거예요. 게다가 적절한 휴식은커녕 에너지원도 공급받지 못했고 무더위에 쓰러져서 결국 여기에. 하지만 만약 음식을 받았더라도 공사 현장 특성상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거예요. 제가 죽고 나서 저승에 오는 길에 봤는데 간혹 가다가 어떤 공사 현장에서는 작은 알약 같은 걸 주면서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 그게 제게도 있었더라면 제가 좀 더 오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겠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알겠다. 차사들은 변호를 시작하라.
대왕님, 이자는 그저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의 하도급 구조상 밀려오는 업무와 촉박한 시간 탓에 이자에겐 적절한 휴식은커녕 에너지를 보충할 간편식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시공간적 제약 없이 간편히 섭취할 수 있는 에너지원, 즉 식용포도당의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식염포도당? 링거와 비슷한 것인가? 비슷하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에너지를 흡수시킬 수 있는 포도당 형태로 된 것은 맞지만 식염포도당은 정제된 캡슐 형태로 되어 있어 소지도 복용도 매우 간편합니다. 따라서 시간에 쫓기고 적절한 휴식 공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건설 현장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에너지원이 될 것입니다. 또 건설업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른 방안으로는 근로자 건강센터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건 또 무엇이냐?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자 건강센터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건강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게 다양한 직업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전국에 약 21곳으로 제한되어 있고 운영 시간도 각 센터마다 달라서 모든 근로자들이 편의를 누리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근로자들의 접근성이 높은 시간대로 운영 시간을 조정하거나 전국적으로 시간을 통일하여 더 많은 근로자들이 편의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좋군. 이 정책 또한 시행하도록 하고 너 또한 살려보내주겠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망자는 누구냐? 대왕님, 전 그저 길을 걷고 있었던 중인데 정말 억울합니다. 진정하고 이야기해보거라. 네, 저는 길을 걷던 도중 건설 현장에서 떨어진 낙하물에 맞아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걷던 길은 행인들도 많이 다니는 길이었고 건설 현장 또한 상가 옆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호막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비산 먼지, 소음, 낙하물 이 모든 것들은 제게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건설 현장의 문제점들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어떠한 공지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건설 현장과 관련된 사람도 아닌데 제가 왜 이런 피해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명백히 보행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억울하겠구나. 차사들의 변호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보십시오, 럼나 대왕님. 인도 근처 건설 현장의 경우에는 행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비가 미흡하고 강풍에 안전펜스가 넘어져 행인을 위협하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공사 안내를 하는 표지판이 설치된 건설 현장의 수는 극히 드물었으며 설치된 곳마저 공사 건물에서 1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행인들의 주목을 끌기에는 매우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나도란 변호팀에서는 공사를 안내하는 표지판 설치 범위를 공사 현장에서 50m 이상 반경으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표지판과 함께 공사 현장의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 주의사항, 권고사항 및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전달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건설 현장을 지나기 전 공사 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어 장소를 미리 예측할 수 있게 하여 대안도로로 가거나 아니면 제시된 권고사항, 주의사항 등을 통해 행인 안전 유의에 더욱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들의 반응은 어떠하더냐? 네, 그래서 또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저희 나도란 변호팀이 구미역 시내에서 많은 시민분들께 50m 전방에서부터 건설 현장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받는 저희의 정책에 대해 설명드리고 반응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좋다, 필요하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이렇게 표지판을 설치하게 된다면 보행자 또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며 건설 현장에서도 보행자 안전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좋은 정책이군. 이 망자 또한 살려보내도록 하겠다. 너희들은 오늘 망자를 모두 인간으로 환생시켰다. 따라서 저승법 제11조 10항에 따라 1회간 포상 효과를 주겠다. 감사합니다, 염라대왕님. 네, 지금까지 명과 함께를 컨셉으로 한 저의 발표를 함께 보셨는데요. 지금부터 저의 발표를 문제인식, 대안정책, 공공정책 그리고 실행계획 순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길을 걷다 건설 현장을 마주해 보신 경험 다들 있으시죠?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 중 약 8만 5천 명은 건설업 근로자입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안전교육과 교육 영상은 쉽게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이나 정책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굉장히 미흡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도 여러분도 느꼈듯이 추락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건설 현장을 지나는 보행자들에게 주어지는 정보는 오직 공사기관과 건설업체 등이 명시된 공사 안내판 하나뿐입니다. 저희
나도람 팀에서 진행한 구글 독스 설문조사 결과를 보시면요. 우리나라 건설 현장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약 90.9%의 시민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노출된 건설 현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약 95% 이상의 시민들이 그렇다라고 답했는데요. 저희 나도람 팀은 이러한 건설 현장 안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이 많음을 인지한 바 건설 현장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받은 전문 교육기관에서 4시간 동안 교육을 받은 후 이수증을 수료한 근로자만을 현장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비용 관련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각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책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각 기관에서는 더 많은 근로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가격 인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곳 교육 내용 부실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건설 현장 근로자를 위한 위기 탈출 안전 보건 앱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한국어 버전에는 어려운 한자어가 많아 외국인 노동자가 이를 사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기존 앱의 영어 버전과 중국어 버전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수정되고 보완된 앱을 통하여 더 많은 근로자들에게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건설업 구조를 따라 대형 건설사에서부터 소규모 사업장까지 전해 내려온 많은 양의 건설 업무는 매일 숨 쉴 틈 없이 진행됩니다. 그 부담은 자연스럽게 모두 근로자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죠. 따라서 저희는 근로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에너지원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식염포도당을 제공하고 또한 근로자들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근로자 건강센터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 및 노동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더러 근로자 건강센터의 이용률과 접근성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 현장 주변을 지나는 행인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데요. 이에 저희는 안전유의 표지판 설치 반경을 확대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제대로 된 사고 예방 조치 없이 시민들에게 쉽게 노출되어 있는 사고 현장이 비일비재하지만 그에 대한 정보 제공 방안으로는 공사 안내판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행인 유의사항,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혹은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 등을 담은 표지판을 설치 반경을 공사 현장 주변 50m로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저희가 제안한 정책을 알리고 또 실현시키기 위해 저희는 크게 3가지 활동을 하였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영상이 현존하는 것 중에 제대로 된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저희가 직접 중국어와 일본어로 영상을 편집하고 제작하였습니다. To follow this, you're required 네, 소리가 안 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구미역에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일반인들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질문들을 준비하여 이와 관련된 정책 또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건강센터 운영 시간 조절에 대한 저희의 대안 정책과 건설 현장 안내판 표지를 50m 전방에 배치하는 정책들을 자세히 소개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산업 현장과 관련된 안전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신 이찬열 국회의원과 권미영 국회의원께 직접 SNS 메시지와 메일로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책들을 보건복지부 주관 국민제안제도를 통하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모두 건의하였습니다.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다라는 헬렌 켈러의 명언이 있습니다. 한국은 한강의 기적 이후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고 현재까지도 꾸준한 발전을 이룩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부실 공사, 안전 미흡 등의 문제점이 숨겨져 있었죠. 따라서 저희는 빠른 발전만을 추구하는 것이 지금 저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경북외고 나도람 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도 정확하게 딱 쓰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바로 이어서 심사위원님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심사위원님들께서
어떤 분이 대답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아마 호명을 할 거예요. 절대로 놀라지 마시고 네 여러분들께서는 침착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양설 심사위원님. 네, 이경은 학생이 대답해 주세요. 처음에 이 원고를 받았을 때 청소년들이 어떻게 이렇게 세심하게 사람들이 흔히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생각을 해냈을까 하는 점이 참 감동적이었는데요. 근데 또 한 가지 궁금했던 점은 전혀 연결고리가 없을 텐데 여러분 청소년으로서의 삶과 이분들의 삶이 어디서부터 연결이 되었길래 이런 주제를 생각하고 이런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는지 그 계기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저희가 이 대회 포스터를 보고 어떤 주제를 이제 발표를 해야 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논의를 하면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저희 모두원 중 한 친구가 건설 현장을 보고 다양한 안정 장비나 건설 자재 등이 위험하게 놓여 있는 상황을 보고 이거구나 싶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건설 현장 자체, 건설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지금 서 있는 이 건물도 건설 현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건설 현장에서부터 안전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결국 저의 안정도 보장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그것을 연결고리를 해서 이제 발표를 준비했고요. 또 저희가 외국어 고등학교라는 점을 살려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정책도 준비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에 있는 네 마이크 네 정복철 위원장님. 공금인 학생 그 보건복지부에 제안 신청한 바 있죠. 포트폴리오에 드러나 있더라고요.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좀 더 심사도 알고 싶은 게 아이디어도 좋지만 기존의 어떤 국내 사례 또는 국외 모범적인 사례들까지 연구를 해서 본인들의 아이디어가 그보다 더 빛나거나 또는 그것을 더 개발했으면 하는 과정들이 좀 드러나 있지 않길래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국제적인 다른 외국의 사례라든지 국내에 있더라도 다른 어떤 건설 현장의 사례, 모범적인 사례가 혹시 있지 않나 싶어서요. 저희가 보고서에서도 탑재한 내용에 있듯이 지난해 온열 질환 피해자가 총 44명이었는데요. 그 중에 23명이 건설업 근로자였습니다. 이렇듯 온열 질환으로 인한 건설업 근로자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인데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쿨 헬멧이라고 해서 머리를 이렇게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특수 헬멧이 제작되어 배포되는 경우도 있을 뿐더러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건설사 같이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그런 건설 현장에서는 식염포도당을 이미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건설 근로자는 하청업체나 하도급 구조에 의해서 엮여 있기 때문에 식염포도당이나 쿨 헬멧 같은 걸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쿨 헬멧 같은 걸 이렇게 보급하는 방안을 이렇게 사회참여대회에서 제안을 하고자 했으나 34달러라는 고비용 때문에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120정에 15,000원이라는 한 1정당 150원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저렴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식염포도당을 이용해서 정책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희자 위원님. 네, 저는 권구민 학생과 박진아 학생에게 묻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문제인식에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현상적인 거,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모습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왜 발생을 했을까? 우리 사회가 노동자를 대하는 방식,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길래 이렇게 노동자를 대우할까라는 어떤 그런 문제인식의 어떤 출발을 좀 추가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또 하나 궁금한 건 우리가 보통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근로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권구민 학생.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노동자와 근로자의 차이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에 대한 천대의식이 없었더라면 노동자라는 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외국 같은 사례를 보면 노동자에 대한 복지나 그런 사후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자라고 해서 천대하는 그런 의식이 없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빈부격차나 사회 양극화가 심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노동자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형성되어 있지 않나 싶고 우리 사회의 사회 양극화나 노동자 천대의식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전혀 노동자라는 그런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인식을 갖지 않고 긍정적으로 대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박진아 학생님께는 그 이찬열 의원께 질의를 했나요? 네, 있습니다. 네네. 혹시 답변 들었나요? 제가 SNS 메시지를 통해 질문을 드렸고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5분 시간이 긴 시간일 수 있는데 짧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질문해 주시는 것들을 여러분들 잘 보시고 중요한 내용들로 발표해 주셔야 되는데요. 5분 시간이 다 지나서 네, 여러분들 그 대회 공정성을 위해서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화 신과 함께를 다시 보는 그런 기분도 조금 느꼈고요. 또 염라대왕 역할을 해주신 분이 너무 연기를 잘해주셔서 그 목소리가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의 활동으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노동자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발표라서 많이 떨리셨을 텐데 그래도 수고해주신 우리 나도란 모둠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